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봤을 때는 이 같은 이 고랑이의 위치인데 재배치는 속에서 깊은 근육 뒤에서 하고 지방 이식은 이 근육 앞에서 피부랑 근육 사이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지방 이식을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피부 바로 밑에 근육 겉에다가 지방 이식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이 울퉁불퉁하거나 볼록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주 조금만 이 주름을 살짝 펼 정도로 조금만 해야 되는데 지방 이식을 하다 보면 이게 약간 볼록하게 조금만 볼록해 보여도 이게 여기가 이렇게 볼록해져요. 그럼 정말 안 한 것만도 못해요.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면서 지방 이식을 안 하는 경우에 잘 될 수 있을까라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크서클을 개선하는 대표적인 수술 방법이 눈밑지방 재배치잖아요. 근데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는데 이제 지방 이식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나는 다크서클을 개선하기 위해서 눈밑지방 재배치를 상담받으러 갔는데 눈밑지방 재배치하면서 지방 이식도 같이 하는 게 좋겠어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크서클 개선하는데 왜 지방 이식을 같이 하라고 그럴까 자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눈밑지방 재배치라는 수술로 다크서클을 개선하는 것은 원리가 있어요. 다크서클이라는 게 생기는 이유가 한 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피부 색소 자체가 어두운 경우, 그냥 쉽게 말해서 피부색이 어두운 경우예요. 우리가 사람이 밝은 사람도 있고 어두운 사람도 있잖아요. 눈밑도 밝은 사람이 있고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그냥 눈밑 피부 자체가 워낙에 어두운 사람도 있어요. 피부색 자체가. 이게 이제 첫 번째 다크서클의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눈밑 피부는 다른 부위보다 굉장히 얇거든요. 근데 이 얇은 피부 밑에 근육이 거의 바로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다른 부위에서는 피부 밑에 피하 지방이라고 지방층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근육이 있죠. 대부분. 이렇게 뭐 팔이나 다리나 몸 전체가 다 마찬가지거든요. 얼굴도 다 마찬가지인데 눈밑 같은 경우에는 피부 밑에 피하 지방층이 거의 없어요. 있긴 있는데 아주 조금 있어요. 아주 얇게. 그러고 바로 근육이 있기 때문에 얇은 피부가 있고 거의 바로 밑에 근육이 있으면 이 얇은 피부 쪽에 근육이 비쳐 보이게 돼요. 그러면 근육이 뻘겋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비쳐 보이면 어둡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툼하게 앞에서 막아주면 속에 아무리 어두운 게 있어도 그게 잘 표시가 안 날 텐데 얇은 피부 때문에 속에 있는 근육이 비치면서 어두워 보여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원인이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세 번째가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데요. 눈 밑에 이렇게 불룩하게 눈밑이 불룩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로 이렇게 골이 져서 이렇게 꺼진 경우. 이때는 이 불룩함 아래로 골이 져서 꺼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눈밑 전체가 어둡다는 게 아니라 이 불룩함고 밑에 이렇게 꺼진 이 골이 진 부분, 그 부분이 많이 어두운 이런 경우에는 다크서클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불룩함 때문에 아래가 그림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늘이 지는 거죠. 그리고 꺼짐 자체가 심할수록 그늘은 더 많이 생기겠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 불룩하고 꺼진 이 모양을 바꿔줌으로써 다크서클을 개선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눈밑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은 이 세 번째 원인을 교정하려고 하는 방법인 거고요. 이때 이 불룩한 부분이 눈밑 지방이 되는 거예요. 이 눈 밑에 이렇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불룩하게 나올수록 이 아래로 그늘이 많이 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건데 눈밑 지방 재배치를 이용해서 이 꺼진 부분을 메꿔주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불룩한 것도 들어가게 하지만 그 들어가게 하는 그 지방으로 아래쪽으로 다시 배치를 해서 아래쪽을 돋궈주는 이게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의 핵심인 거죠. 불룩한 건 줄이고 동시에 꺼진 거는 채우고 수술하면 두 가지 효과를 다 볼 수 있는 거죠. 불룩한 걸 줄이면서 동시에 메꾸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수술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눈밑 지방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눈밑이 많이 불룩하고 이 많이 불룩한 걸 이용해서 충분히 아래쪽을 잘 메꿔줄 수 있으면 뭐 눈밑 지방 재배치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불룩한 정도가 안 심할 수도 있어요. 많이 안 불룩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아래쪽에 고랑이 아주 깊어요. 이런 경우에는 눈밑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을 하기는 해야 돼요. 왜 하냐면 이 눈물 고랑이 생기는 이유가 눈물고랑 인대라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이렇게 골이 져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만져보시면 뼈예요. 뼈가 이렇게 안화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안구 바로 밑에 안화의 가장 이제 아래쪽 위쪽 부분 이렇게 닿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겉에 쪽에 있는 근육이랑 피부를 단단하게 잡고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깊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깊어진 거를 좋게 하려면 결국 이 끌고 들어가는 이 구조를 풀어줘야 돼요. 그걸 이제 눈물꼬랑 인대를 풀어준다고 하는데, 그걸 풀려면 직접적으로 이 속으로, 결막을 통해 속으로 들어가서 이 붙은 거를 직접 분리를 시켜요. 뼈에서부터 이 인대를.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기는 해야 돼요. 이게 깊은 사람들은. 근데 분리시킨 다음에 위쪽에 있던 눈밑지방을 그 분리시킨 사이 공간으로 이렇게 넣어서 다시 붙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게 눈밑지방 재배치의 핵심인데, 이렇게 옮겨줄 지방이 적을 수도 있잖아요. 이건 뭐 내가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지방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옮겼는데 조금이에요. 그러면 수술을 하고 나면 불룩한 거는 원래 많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밑으로 내려가서 약간 속으로 들어가면서 밑에도 메꿔는 졌는데, 이 메꿔진 정도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메꿔질 수 있죠. 눈밑지방이 적었으니까. 그러면 수술하기 전보다 나아지긴 했어요. 눈밑지방도 조금 줄어들면서 눈물꼬랑이 조금 펴지긴 했어요. 그래도 약간 남아있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볼륨이 부족하니까 꺼져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끝낼 수도 있지만, 다크서클을 개선하려는 방법에 다른 게 있어서 부족한 볼륨을 조금 더 채워주면 약간 아쉬웠던 그 고랑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생각이 된 게 지방이식이라는 방법이에요. 지방이식은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빼서 그거를 이렇게 정제를 해서 그 지방만 주사기로 주입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던 여기 눈물 고랑 부분에 좀 약간 볼륨이 부족한 부분을 내가 내 지방을 빼서 그 부족한 만큼을 조금만 더 채워주면 어떻겠어요? 그럼 살짝 들어가 보였던 약간 아쉬웠던 그 눈물 고랑 부분이 좀 더 올라오면서 더 잘 맞아 보이겠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다크서클이 더 개선돼 보이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지방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눈밑지방이 생각보다 많이 불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눈물 고랑이 깊게 파인 사람들이 더 많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 지방이식을 같이 하는 게 좋은 경우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또 한 가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아까 눈물꼬랑 인대를 분리한다 그랬잖아요. 뼈에서부터. 그러고 눈밑지방을 밑으로 내리죠. 이렇게 내릴 때 그러면 내리는 층 자체는 겉에서부터 피부, 근육, 그 다음에 이렇게 지방이 있을 때 근육보다 깊은 데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게 되죠. 당연히 제일 깊은 곳에서 내리니까 이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이걸로 끝냈어요. 근데 겉에 쪽에서 보면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 있을 때 이 피부 쪽에, 피부와 근육 사이 부분이 살짝 파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주름처럼 들어가 있는. 피부가 그쪽만 좀 약간 얇아 보이는 거예요. 그 고랑 선 있는 부분이. 그래서 내가 속에 있는 지방을 이용해서 재배치를 해서 많이 올렸는데도 그 고랑선이 살짝 남아 보이는 느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이 피부랑 근육 사이 쪽, 지금 재배치는 근육보다 깊은 쪽에서 재배치를 한 거예요. 근데 그쪽이 아니고 피부랑 근육 사이 얕은 쪽에서 뭔가를 채워서 이 고랑을 좀 더 펴준다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 겉에다가 지방이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봤을 때는 이 같은 이 고랑의 위치인데, 재배치는 속에서 깊은 근육 뒤에서 하고, 지방 이식은 이 근육 앞에서, 피부랑 근육 사이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지방 이식을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피부 바로 밑에 근육 겉에다가 지방 이식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이 울퉁불퉁하거나 볼록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주 조금만, 이 주름을 살짝 펼 정도로 조금만 해야 되는데, 지방 이식을 하다 보면 이게 약간 볼록하게, 조금만 볼록해 보여도 이게 여기가 이렇게 볼록해져요. 그럼 정말 안 한 것만도 못해요. 차라리 약간 들어간 게 나아요. 정말 이거는 진짜 원치 않는 그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방 이식을 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약간 아쉬운 대로 조금 그냥 재배치 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래도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게 이제 나노펫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지방 이식을 하게 됐고요. 나노펫은 쉽게 말하면 그냥 지방 입자를 작게 잘게 부숴서 아주 작은 입자의 지방을 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아주 작은 입자의 지방이니까 훨씬 조금씩 주입도 가능하고요. 또 내가 주입한 그 입자 크기가 작으니까 훨씬 이렇게 고르게 펴진 느낌이 더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술을 할 때 고랑 부분 재배치를 하고 이 겉에 고랑 선 부분에는 나노패스를 이용해서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 약간 선이 펴지면 진짜 훨씬 좋아 보여요. 그 눈밑은 진짜 미세한 부분이거든요. 막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는 걸 원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정말 조금 차이인데 그 조그만 부분을 좋게 하려고 사실 이 수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나노펫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방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 어떤 경우냐면 지금 얘기한 거는 이제 눈물 고랑이 꺼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눈밑 다크서클을 볼 때 우리가 눈밑이라 그런다고 이렇게 여기 이제 눈밑이면 여기만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눈밑이라 그러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같이 눈밑으로 느껴져요. 사람 딱 봤을 때 눈밑이 어둡다 봤을 때 여기만 이렇게 보지 않는다고요. 반대로 고랑보다 아래쪽 부분을 앞광대 쪽이라 그래요. 옆광대, 앞광대. 근데 이 눈물 고랑보다 아래쪽이 이렇게 꺼져 있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튀어나온 부분은 훨씬 빛이 많이 비치기 때문에 밝아 보이거든요. 우리가 얼굴에서 튀어나온 건 무조건 밝아 보여요. 뭐 콧등이 훨씬 밝아요. 이런 입술 밑이나 이런데 턱 밑은 당연히 들어갔으니까 빛이 덜 비치죠. 콧등이나 이마나 이런 데는 튀어나왔으니까 빛이 많이 비치죠. 그러니까 이 고랑의 밑에 앞광대 부위가 이렇게 올라오면 좀 더 밝아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엄청 많이 꺼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푹 들어간 사람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앞광대 부위가 좀 올라오게만 돼도 눈밑이 좀 밝아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눈밑은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가 눈밑을 밝게 하는 거는 다크서클을 개선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피부 색소도 못 건드려요. 피부 얇아서 근육 비치는 것도 다 못 건드려요. 단지 블룩하고 아래 고랑이 깊어서 그늘진 이거 하나만 좋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크서클은 100% 개선을 못해요. 처음 시작 전제가 다크서클은 완전히 개선을 못하는 게 일단은 전제예요. 그걸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크서클을 다 할 수 없는 건데도 조금이라도 더, 단 5%, 10%라도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 갖다 쓰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컨셉으로 조금이라도 더 좋게 밝게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광대가 조금 들어가 있는 분들은, 꺼져 있는 분들은 앞광대에다 지방을 넣어서 앞광대가 살짝 볼륨이 살아서 올라오면 그게 더 밝아 보여요. 눈밑 모양도 좋아지고. 다크서클을 개선할 때 있어서 우리가 수술적으로 개선하는 거는 결국 모양을 바꿔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개선하는 방법을 최대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방 이식이라는 방법이 동원이 됐다. 그래서 지방 이식으로 고랑선도 나노패스로 방식으로 피고 앞광대도 좀 더 피고 볼륨을 줘서 밝게 만드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지방 이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이 있어요. 지방 이식을 눈밑에는 눈밑 아래쪽은 안 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뭐 당연히 뭐 피부과 선생님들은 지방 이식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필러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지방 이식이 쉬운 건 아니에요. 특히나 이 눈물 고랑이나 이런 데다가 지방 이식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사실 경험도 좀 필요하고, 어느 정도 내가 넣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사실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경과를 한두 명 봐서 아는 것도 아니고, 근데 괜히 했다가 이게 울퉁불퉁한 걸 한번 겪고 나면 정말 내가 지방 이식 다시는 하기 싫거든요. 의사 입장에서도. 그래도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방 이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방 이식을 하면 안 된다? 하면 무조건 부작용이 생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대신 이제 조심스럽게 잘해야 된다. 뭐 결론, 수술이라는 게 그렇죠. 잘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못하는 건 아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다크서클 개선에 충분히 더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지방 이식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그럼 그걸 극복하려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 밑에다가 이렇게 실 같은 걸 넣어요. 실. 그러니까 녹는 실을 이렇게 넣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그 코그가 돌기가 있어서 이걸 살짝 올려주는 효과가 생기는 실을 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앞광대가 이렇게 좀 꺼져 보이던 부분이 실을 넣어서 이거 약간 올라오면 어때요? 약간 볼륨감이 생기죠. 이렇게 해서 이 여기를 뭐를 넣지 않고 약간 볼륨을 만들어주면 당연히 좋아지죠. 이런 방식. 근데 이제 실이라는 게 뭐 영구적인 건 아니니까 뭐 한 6개월에서 뭐 그 정도면 이제 흡수가 이제 생기겠죠. 그러면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탁 올려놨으니까 굉장히 좋은 효과가 탁 있어 보이죠. 그런 방식으로 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이제 필러죠. 볼륨을 채워야 되니까.
필러도 이제 다양하게 쓰시더라고요. 그냥 일반 히알루론산 필러를 쓴다든지 무슨 울트라콜이나 이런 나중에 결국 이제 콜라겐 생성이 되는 이런 종류의 필러들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결국 약간의 볼륨을 추가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볼륨의 추가는 필요한데 지방 이식은 안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피부 자체에 아예 그 진피를 살짝 두툼하게 만들어주는, 우리가 뭐 리쥬란이나 이런 그런 주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피에다가만 넣어서 진피를 약간 두껍게 만들면, 아까 그 다크서클 원인 두 번째 중에서 속에 비치는 게 이제 얇은 피부를 통해서 비치는데, 피부를 두껍게 만들면 덜 비치죠. 이제 그렇게 만들면 당연히 다크서클이 확 개선돼 보이죠. 이것도 또한 역시 뭐 리쥬란이나 이런 어떤 진피를 좀 두툼하게 만들어주는, 진피를 보충해주는 이런 어떤 시술 방식이 오래 안 간다는 거죠. 이거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흡수가 돼 버리잖아요. 오래 가는 건 아니니까. 약간 당장은 효과가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이거가 이제 영구적으로 이렇게 쭉 지속적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그것도 좀 그렇고, 아니면 뭐 또 레이저 같은 것도 있죠. 레이저로 약간 탄력을 좀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탄력이 떨어지면, 눈밑 탄력이 떨어지면 이렇게 좀 내려가면 처지면서 고랑이 좀 더 깊어 보이거든요. 탄력이 생긴다는 건 약간 이렇게 타이트하게 약간 딱 이렇게 쭉 당겨주면 고랑도, 피부가 이렇게 접히면 고랑이 좀 심하다가 이렇게 팽팽해지면 고랑이 좀 펴지겠죠. 그래서 눈 밑에 탄력을 주는 뭐 그런 이제 레이저 같은 것들이 있죠. 이렇게 해서 막 탄력을 주는, 그래서 눈 밑 피부 이런 부분에 탄력을 줘서 조금 수축시키면서 팽팽하게 만들어서 결국 고랑이 펴지게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이제 결합을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게 나쁘진 않아요. 뭐 잘못됐다는 것도 아닌데, 각각의 이제 장단점들이 있는 거고, 지방 이식을 굳이 안 하겠다고 해서 이제 다른 대체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시술들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수술이라는 거는, 눈밑 지방 재배치는 그냥 눈 밑의 모양을 바꿔주는 거예요. 굉장히 자주 물어보시는 게, 이게 수술을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다 좋아져서 다크서클 개선되고 다 좋은데 그럼 이게 얼마나 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눈 밑의 모양을 바꿔준 수술이잖아요. 평생 지속되죠. 바꿨는데. 그러면 효과가 평생 가요? 효과가 평생 가는 거랑은 다르죠. 내가 지금 수술해서 좋은 효과가 났지만 내 얼굴 자체가, 아무것도 안 한 내 얼굴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죠. 내가 10년, 20년 뒤에 나의 얼굴을 보면 지금이랑 똑같을 수가 없죠. 변하죠. 그 변하는 것 때문에 효과가 떨어져 보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게 이제 노화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이게 뭐 내가 1, 2년 안에 갑자기 재배치한 지방이 올라가고 이식된 지방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다시 재발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뭔가 수술을 할 때 재배치라는 수술도 모양을 완전 바꿔준 거죠. 그러니까 이 부족한 볼륨을 채우는 데 있어서도 뭔가 지속적으로 그 모양이 유지될 만한 그런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이식이라는 방법을 찾은 거고, 사실 필러도 좋은데 필러는 좀 얕은 곳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 바로 밑에 넣기는 힘들어요. 그렇게 넣으면 이게 푸르스름하게 비쳐 보여요. 틴들 현상이라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거는 안 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게 지방 이식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방 이식을 뭐 나노팻도 이렇게 발전을 시킨 거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된 거고요. 저도 필러를 많이 써요. 필러 안 쓰지 않아요. 다른 부위에 할 때. 근데 지방 이식, 눈 밑에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눈 밑엔 지방 이식을 하는 그런 편인 거죠. 지방 이식의 또 이거는 독특한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방 이식은 내 몸에 있던 지방을 뺀 거잖아요. 근데 이 안에는 지방세포 주변에 지방줄기세포라는 게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방줄기세포라는 거는 지방세포로도 변할 수 있고, 뭔가 주변 이런 조직을 재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세포예요. 근데 우리가 지방 이식을 할 때 이 지방줄기세포가 같이 포함돼서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됐든 간에, 물론 양을 많이 하려면 지방 줄기세포만 따로 배양을 하든지 그것만 따로 모으든지 뭐 이렇게 하면 정말 그 양을 늘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더라도 분명히 내가 뽑은 지방 이식할 때 그 지방세포 주변에 지방 줄기세포도 같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게 들어가면 분명히 피부나 이런 이식된 조직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얼굴에 지방 이식하고 제일 많이들 느끼는 변화가 피부가 좋아지는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피부가 너무 좋아졌다, 피부가 밝아졌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적으로 볼륨만 채웠는데 피부가 왜 밝아져요? 왜 좋아져요? 그거는 지방 줄기세포의 효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피부에 그런 효과를 미치는 거예요. 그런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밑 같은 경우에도 다만 조금이라도 그런 효과가 있으면 좋은 거죠, 더. 그리고 생착이 된 지방은 5년, 10년 이렇게 유지되는 거를 저도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고, 정말 지방이 안 빠져요 이런 분들도 많아요. 오히려 예전에 어떻게 지방 이식을 했는데 볼록하게 된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안 빠져요.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불룩한 걸 교정하고 싶어서. 그런 정도로 지방 이식이라는 거는 쉽게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좀 지속적으로 효과를 보는 그런 방법을 찾은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 선택한 게 이제 지방 이식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눈밑 지방 재배치와 지방 이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